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왔죠. 변동성 속에서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저점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저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은 급락을 했었죠. 어제 급락을 했었고, 보통 급락이 있은 후에는 다음날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급락을 하다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오늘 하락의 이유는 소매업체의 어떤 실적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소매 판매가, 그러니까 4월이었죠? 4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좋게라기보다는 추세적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막상 그 소매 판매에 관련된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월마트하고 타깃이 안 좋았고, 그것이 이제 어저께 급락을 유도했었는데, 오늘도 그 백화점 콜스, 이거 소매 판매죠? 여기도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영향이 나오고 실적의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나면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그 원자재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좀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지금 3분기 되면서 실적이 기업들이 정말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기업들의 주식이 급격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대요.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 소비 지출,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뭡니까? 소비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시장의 경제에 상당한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가 고점 대비 현재 20% 정도 내려서 조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고용도 좀 약간 둔화가 된 모습이 있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를 했어요. 소폭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그겁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그 비용 부담이 있는데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고용도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이 많이 못해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기업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임금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지금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기업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이라도 많이 하고 판매라도 많이 된다면 임금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약 35%를 보네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수를 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향후 경기 침체가 1년에서 2년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그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 35%를 제시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저께 그 닥터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60%를 보더라고요. 60%요. 60% 보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주가가 아직 덜 하향했다라는 생각 해야 되겠죠. 덜 내려왔다, 이런 생각 해야 될 것 같고, 어저께 그 월가에서는 지수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18%에서 20%는 더 빠져야 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사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잦아드는 시점까지는 주가가 대변곡을 맞아서 위로 가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지수를 확인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일목균형표는 목표치 계산하는 어떤 시간치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시간으로 계산해봐서 그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유가가 상승한 112불이 됐네요. 배럴당. 유가가 110불이 됐다? 지금 20일입니다. 그렇죠? 20일이 됩니다. 앞으로 7거래일 더 남았는데 유가가 만약에 지금부터 110불대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3월에 유가 평단가가 11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될 수 있죠. 사실은 유가가 110불에서 100불로 10불 정도 하향 평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8.3까지 밀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제표가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서 사실은 덜 내린 거죠. 근데 유가가 다시 11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더 강화되는 확률이 높아요. 다른 것도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가의 상승은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럼 유가가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추세적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추세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우 차트 보시면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아마 요것 때문에 뭐 바닥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굉장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뭐 헤어지스 보시면 0.75% 빠졌고 나스닥은 0.2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보시면 이 다우가 0.2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1.5%까지 빠졌었네요. 예, 추가 하락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저점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주봉을 보면 또 120주를 갖다 붙여놨죠. 그래서 여전히 120주는 지지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도 약간 흔들렸죠. 나스닥도 좀 지난주 저 아래 꼬리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보시면은 얘는 오히려 거꾸로 1.2%로 올랐다가 마이너스 0.9%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보면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가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가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번 달이잖아요. 요번 달 여기잖아요. 요번 달에 초에는 100불에서 110불대였고요. 단 이틀만 내려갔었어요. 단 이틀만 103불이었고요. 그다음 요거는 99불이었고요. 그다음 다시는 106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0불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114불, 여기가 112불, 여기가 110불, 그다음 오늘은 112불. 그러니까 지금 평단가 내처럼 이제 110불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110불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주 돌아오는 오늘 밤, 그 다음에 다음 주 이틀 동안 여기 더 올라서 한 5, 6불만 더 올라와 버리면 요때 평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쭉 내놨으니까 딱 반을 쪼개면 되거든요. 요때는 저점이 요거였어요. 96불. 근데 그때는 130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15불 정도 됐었네요. 평단가 115불 정도 됐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번에 좀 다르죠. 여기서 115불 했지만 여기가 또 내렸었죠. 여기 112불 또 여기가 내렸으니까 110불 맞습니다. 평단가 110불 정도 됐은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유지해서 110불 되면 요때 인플레이션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 요보다 더 높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뉴스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라이브 무료 방송에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삼성전자 사기 시작했다. 4월 연속 3개월 만에 뭐 4월 연속 순매수를 했다.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결국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오늘 아침에 뭐 못 들으신 분에서 시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4월 연속 샀습니다. 얼마나 샀을까요? 한번 보죠. 네. 요거 샀습니다. 요거 하루는 15만 주, 하루는 160만 주, 하루는 10만 주, 만주. 어저께 70만 주 샀다가요 매도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170만 주 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란 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산 게 되지도 않죠. 근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제가 지난번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요거 기관이 올렸거든요. 기관들 혼자 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왔다 이런 분위기 연출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진짜 이제 아닌지는 뭐 이 이후에 외국인이 실제로 시장에 기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오른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초 기주로 삼성전자, 한국을 지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내일 하는데 내일 오자마자 삼성전자를 방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참가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화두가 된 거예요. 그거를 그 기관들이 이용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린 건데 어저께 미국이 폭락하면서 뺐죠. 그래서 약 요 중간값에서 되돌린 거거든요. 왜? 여기서 위에서 팔아야지만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받아준 상황이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이 인플레이션에서 흐르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도약천정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개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매수의 외국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글쎄요라는 고개 깨우띠하는 모습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600 이탈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지난번 2700에서 엄청 싸움을 했었어요. 여기서요. 그렇죠? 근데 결국 밀었다가 지금 한번 레벨 다운되는데 다시 2600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지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개파락이 있어서 이 개파락을 메워주려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나라 윗끌림 안기라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덜 빠졌어요. 예,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전히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환율이 10원이 내려왔어요. 10원이. 미국이 하락했는데 10원이 내렸어요. 아마 요게 뭐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는 원달러가 많이 올라가니까 원달러 내릴 카드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닥터둠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체력에서는 한미 통화 수합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통화 수합을 하지 말고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는 방법, 채권을 담보로, 이 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화 수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 같이 IMF처럼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문제 터지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통화 수업, 이게 원달러를 내서 오늘 그 원달러 하락이 국내장에 영향을 좀 미칠지 안 미칠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번에 1207원일 때, 한 2, 3개월 전 1207원일 때 주가가 2591이었어요. 근데 지금 1200 지금 70원 전후잖아요. 1270원 전후인데 지금 2592예요. 그럼 그때보다도 지금 얼마 65원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왔다가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거는 난센스인 거죠.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겠죠, 누군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